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호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쉬니까 좋네요. 한 네네. 이틀 일하니까 벌써 주말이 오니까 네, 물론 좋긴 한데 시장은 또 이번 주가 이 주 초반은 월말이었고 네. 주 후반은 월초다 보니까 뭐 네네. 정신도 없고 지표도 많이 나오고 네. 은근 또 거래는 많지는 않아요. 네. 테마가 자꾸 바뀌는데 네. 그중에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이슈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전쟁 관련된 이슈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6일에서 8일 이제 방한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 봐도 된다고 하면 정이고요. 네. 야,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 하면 반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어우, 정은 반이네요. 네. 일단 이사님 생각 먼저 들어볼게요. 네, 대표적으로 이 모멘텀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우크라이나 그 외교 차관분께서 6일에서 8일 이제 방문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표적인 당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방문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네. 스케줄이 정해진 것 같은데 강한 모멘텀이기는 한데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 이제 뭐 상한가에 도달하는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러한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짧은 모멘텀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테마군보다는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현대일렉. 네, 그다음에 진성 TC 직접적으로 진성 TC. 네, 캐터필러 쪽에 뭐 매출이 나가는 기업 또는 뭐 변압기와 관련해서 북미에 이제 뭐 해당되는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좀 긍정적이지 않냐 해서 테마주 접근에서는 지금 좀 아니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저도 비슷합니다. 전 정이라고 했지만, 네.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네. 지금 사실 가장 괴로운 게 물가가 높은 수준이고 경기가 네. 하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연준이든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이제 수요 자체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네. 잡히게 되면 네. 그 다음에 기댈 수 있는 거는 정책발 모멘텀인데 네네.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 네. 국내도 그렇지만 국외 그리고 바이든의 BBB 법안 같은 경우가 나온다면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슈도 있겠지만 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예, 정을 들었기 때문에 네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오르고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갑자기 또 러시아에서 뭐 전쟁 리스크를 더 불거시켜 버리면 네. 또 변동성이 심해질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저는 약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요 이슈는 좀 짧게 가볼까요? 뭐 네. 이사님 생각하기에 약간 테마주 단기적으로만 보자라는 게 합의인 것 같은데 네네.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과 관련해서 테마주는 모멘텀이 6일에 8일 우크라이나의 차관 분께서 네. 방문하는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뭐 짧게 한 번 더 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논외로하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미국 중심 뭐 이 대표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 요인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뭐 인프라 투자 변압기라든지 관련된 굴삭기 이러한 업종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 야, 이거 진짜 리오프닝 얘기인데 네. 참 안 나올 수가 없고 나오면 또 새로운 재료냐 하겠지만 또 주가는 어떨 때는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참 이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 리오프닝 데이터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 보니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중국 쪽에 좀 괜찮게 나왔어요. 네, 중국 좀 그렇습니다. 괜찮게 나오고 네. 거기다가 이 주변에서도 보니까 해외 여행도 많이 가요. 우리 네. 팀에서도 다음 주에 이탈리아 간다고 네. 벌써 듣던 분도 계신데 리오프닝 주 진짜 이제 믿고 담아도 될지 네.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도 된다 정이고 또 아닌 것 같다 하면 반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또 같네요. 네. 일단 이거를 좀 여쭤보기 전에 네. 리오프닝이 되려는데 소위 말해서 짱돌 맞는다 그러죠. 네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나 네. 그
그리고 약간 이제 뭐 CJ, CGV도 있었고 네네. 어제는 부산에어가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운전 자금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있어야 네. 뭐 승객을 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비행기를 빌려야 되니까 자금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CJ, CGV는 4천억 원의 전환사채 맞아요. 발행을 예, 예.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주가 뭐 시가총 기준으로도 한 35% 정도 희석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발행돼 있는 지금 전환사채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존재한데 지금 현재 주가가 26,400원 수준인데 이게 전환 가격이 26,600원입니다. 네, 발행됐던 규모가 이제 2,200억 정도인데 네. 이게 분명히 CJ, CGV는 뭐 더 나빠질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구조기는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매매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스러운 게 1차적으로 기발행된 전환사채 부분이 이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수급적인 점이겠고요. 부담이 네네. 분명히 있겠네요. 네, 추가적으로 이번에 발행했던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올해 8월 21일부터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이 타이트한 뭐 일정이 그렇죠.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 자체가 네. 그동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봤을 때 갑자기 일을 잘하다가 뜬금없이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증을 한다 그러면 약간 의구심을 좀 내비칠 텐데 네. 지금 얘기 드렸던 항공사나 네. 여행 거기다가 엔터 레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즈니스 모델은 괜찮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고객이 없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 리오프닝은 이제 그게 풀려나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그 번제도시 2라든지 네. 칸 영화제에서의 수상으로 인해서 더 모멘텀이 부각된 것 같지만 네. 극장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매출이 빵이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충분히 운전 자금으로서 활용하면 더 매출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있을 것 같다. 네네. 오히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매출이 나아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정을 들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더불어서 저도 사실 지금 중국을 믿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데이터를 보니까 네. 중국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주가는 이미 네.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에서 네.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슬금슬금 올라온다. 야, 그러면 원래 주가는 가장 안 좋을 때 조금씩 나아질 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리오프닝주 특히 저는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경우가 네네. 매출이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좀 보자라는 생각인데 이사님 생각도 좀 어떠신가요? 비슷한가요? 네, 이게 네. 비슷한 요인이 있는데 카지노 뭐 대표적으로 모멘텀이 일본 그 하네다 항공 15일부터 이제 오죠. 네, 네. 시작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아직 뭐 비자는 발급해서 나가야 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비자가 된다면 두 개의 이제 모멘텀이 가깝게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카지노 중에서는 2019년에 뭐 일본 쪽 비중이 42%였었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를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가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그 패키지로 일본 쪽으로 지금 여행이 나가는 단계 그 부분에서 뭐 하나 투어 정도 가까운 모멘텀에 집중해서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고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어보상 같은 경우가 그 감자 이후에 증자를 한 상황이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 그 자금을 조달해서 현금 흐름이 돌아서 있는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뭐 이 종목들 외에는 추가적으로 또 조달의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모멘텀으로 그 일본 쪽의 그 하네다 노선의 그 재개를 통해서 저가 항공을 좋게 보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증자 이슈가 존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 점을 감안해서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 아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보였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아까 종목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파라다이스 네. 그리고 이제 여행 중에는 하나 투어. 네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중에서도 좀 이런 약간 모멘텀이나 전체적인 실적이 괜찮아지는 종목을 보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사실 그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카지노 업체 중에 강원랜드가 있고 GKL이나 이제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내국, 위주이고 네네. 파라다이스하고 GKL이 이제 내방,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 들어오는 외국인들 상대인데 네. 그 중에서도 또 일본객의 어떤 노출이 높은 네. 파라다이스. 네네. 예,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는 캐파 경쟁이 좀 네.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네. 5월에 들어서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어떤 캐파? 향후 5년 동안의 캐파 증설이 1,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네네. 뭐 1,000조 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 GDP로 보면 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 때 캐파를 증설한다라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한 자신감의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투자 아이디어까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볼 텐데 자, 이제 캐파 증설하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정이고, 뭐 캐파 증설한다고 되겠어 하면 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다 정이네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캐파가 사실은 매출로 이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기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PCB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업체라든지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증설을 했을 때 같은 경우가 고객사가 확보 안 돼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네네. 공급 과잉으로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겪어봤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처가 확보되면은 뭐 증설을 하는 경향이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뭐 자화전자, 자화전자.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뭐 자사주 매각은 하긴 했지만 해외에 이제 증설 자금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한 뭐 LNF, 네, 그다음에 아직 그 명확히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SKC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부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필름 사업부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뭐 동박 사업과 관련된 증설과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SKC 정도까지 뭐 이러한 기업들 한번 뭐 증설 캐파를 늘리는 데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고 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네네. 90년대 초반에 네. 대규모 기업들의 투자 모멘텀이 상당했었는데 그때는 네. 정말 그냥 돈 빌려서 무조건 쌌던 상황이어갖고 네. 공급 과잉 이슈 오면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까지 왔었는데 네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금까지도 끌어와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캡티브 마켓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2차 전지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네. 미국 내에 어떻게 안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기업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제가 또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부러졌다가 올라갈 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주도주가 나왔었는데 네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2000년대에는 에너지가 있었고 네. 금융위기 직후에는 자동차가 있었고 네. 2015년에 화장품이 있었고 2017년에는 반도체가 있었고 네. 가장 최근에는 IT 가전기기가 이제 주도 업종이었는데 그때마다 뭐가 먼저 움직였었냐면 기업들이 캐펙스를 매출액 대비 늘리는 업종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조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의 중심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딘가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워낙 드라이브를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 그러니까 로봇.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사실은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운 운임이 높아지는 게 사실은 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런 업종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을 들었고 사실 네네. 캐펙스와 관련된 게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캐펙스 투자하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캐펙스를 한다는 거는 기업들 자신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네네. 저는 나쁜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사님께서 한 번 더 합을 이끌어 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들 다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요새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거를 좀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네네. 일단 뭐 캐파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금융위기라든지 시장의 조정이 있었을 때 반등이 나올 때 주도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한 구간에서
그 캐파 증설이라든지 매출의 그런 캡티브가 확보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뭐 네. 2차 전지라든지 뭐 조선, 로봇,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러한 업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 최근에 증설 목적으로 자사주 매각을 완료한 뭐 LNF라든지 이번에 뭐 새롭게 그 필름 사업을 매각을 하고 그 증설의 가능성이 있는 SKC 같은 종목에 대해서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기업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그 네. 기업 자체도 그냥 뭐 읽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유행하는 사업부 갖다다가 네, 우리 이거 할 그렇습니다. 거니까 돈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말고 네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캡티브라든지 좀 규모가 있고 네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수요가 있는 쪽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좀 관심을 갖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좀 정반합을 통해서 이슈의 결론을 세 가지 이슈를 좀 이끌어봤고 주말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긴 하지만 네. 지금부터 그래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필승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을 둘러봤을 때 살만한 종목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회전이 네. 너무 빨라요. 네. 이거 사면 내일 보면 마이너스도 네. 있고 네. 뭐 이게 되게 빨라요. 정신이 네. 없죠. 뭐 상반기 주도지였던 기판 업종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이 톤을 그러니까요. 꺾으니까 맞아요. 이틀 이렇게 하락이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뭐 종목 같은 경우를 지금 실적 성장으로 시가총액을 대입하기는 무리인데 한전 기술을 한전 기술이요?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주가 측면에서 최근에 뭐 해외 수주 가능성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뭐 스마트 원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수출 가능성으로 한 차례 주가가 움직인 상황인데 지금 박스권 하단이 한 72,000원 정도 뭐 이러한 구간에 위치하면은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멘텀만 보고 현재는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실적이 나온다 이러한 부분은 무리이기 때문에 가깝게 형성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해외 수주 부분이 있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매수가는 72,000원에서 73,000원 뭐 현재 주가 수준, 박스권 그러네요. 하단 수준이고 목표가는 8만 원, 정확히 뭐 박스권 상단 수준입니다. 손절가는 6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전의 해외 네네. 수출 기대감까지 한번 고려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승리의 정반합 필수 종목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